시사입니다. 본격 시사 채널 봉작가 시사라이브 오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끝까지 보신 후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희 세 번 같이 해주신 김수영님이 오늘은 조금 바쁘신가?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고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각 당의 후보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최종 후보는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권자시니까 유권자로서 재미의 포인트가 과연 어디인지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스 민심 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두 곳 중 우선 서울시장 각 당 최종 후보 확정을 관측해볼 오늘의 프리즘. 자, 국회비서관 출신 시사평론가 김비님을 모셨습니다. 김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당내 경선도 경선이지만 바로 여야 각각의 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경선이 모두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각 당의 경선 내용하고 결과를 조금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죠. 우선 봉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소위 500표 싸움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 반전을 노렸지만 최종 득표율 7대3 거의 비율이 됐었죠. 69.6% 대 30.4%로 박 전 장관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그렇죠. 네, 같은 날 제3지대를 표방하는 안철수 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후보 확정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많은 분들이 사실 예상을 했어요. 박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네, 대세는 그렇죠. 박영선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처럼 이제 확정이 된 경선 결과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좀 멋지게 한번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각 당 후보 선출 경선 과정이 근본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 일종의 유권자로서 선거를 즐길 수 있는 재미 포인트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대로 경선 초기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제 우상호 후보가 좀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맞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500표 차라든가 백중세, 그다음에 이제 당내의 조직력, 정치인으로서의 호감도,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의정 활동의 어떤 그런 연역을 보면 그래도 아마 만만한 싸움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박영선 후보의 장관 재직 시절의 성과라든지 경선에 임하는 전략 등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먹혀들면서 결국엔 우상호 후보가 이제 박영선 후보의 대세론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박영선 후보의 경선 승리 요인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위 민감한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소위 문파들의 지지도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파. 예. 자,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게 사실 이제 최근의 선거들 보면 이제 경선 과정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유권자들 좀 이렇게 시선도 한 몸에 받고 관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사실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보면은 그냥 맥없이 좀 끝난 거 아니냐, 파이팅이 좀 떨어진다, 이런 세간의 이제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런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파이팅이 떨어졌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제 본선을 준비하기 위한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트레이닝 과정으로 경선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범여권 진영 내에서는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야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상대당의 경선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누가 후보가 됐냐에 따라서 선거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충분한 전력 비축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 비축이 가능한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후보가 서로 이제 상호간에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이신전심 아니면 그 신사협정 비슷하게 해서 교감을 해가지고 두 후보가 이제 양측 다 노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선이 좀 파이팅이 있어야 유권자로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경선이 또 너무 치열해지고 과열되다 보면 양쪽 후보 모두에게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러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오히려 내상이 돼서 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 이후에 뭐 페북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로 축하해주고 만나서 위로하고 뭐 같이 밥 먹었습니다. 뭐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더불어민주당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지지자 일반 유권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선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이 지점이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자, 범여권 지지자들에게는 좋게 경선을 마무리 졌어라고 하는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김비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비님의 이제 그렇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만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실 뭐 한 7대3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경선 좀 재밌어야 되는데 뭐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 진 게 굉장히 다행인 거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편으로 또 일각에서는 야 그거 붙어봐야 뭐 어차피 뭐 대세인데 우상호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방금 발언 조금 우상원 들으시면은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저희 네, 이 범여권의 굉장히 소중한 그 인적 자산들이라고 좀 보는 측면이라서. 뭐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 상승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쪽이죠. 다른 쪽 이제 국민의힘 예. 경선 결과를 조금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네네네. 뭐 다른 얘기도 있으신가요? 봉 작가님 혹시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좀 의외였다라고 보셨나요?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봉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네. 사실 언론 지형이라든가 여론 지형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아니겠냐. 근데 이제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네. 지난 3월 4일이었죠. 이제 후보 확정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41.64, 나경원 후보가 36.31. 어떻게 보면 박빙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조은희 후보가 이제 16.47, 오신환 후보가 10.39. 이렇게 하면서 최종 승리를 오세훈 후보가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 후보한테는 여성 가산점 10%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가산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한테 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왜냐하면 이제 연패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그럼 나경원 후보가 왜 오세훈 후보에게 밀렸을까라고 하는 요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한 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점, 비호감도 이런 것보다 경선 방식을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 자세히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초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네. 그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C 100분 토론에서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나경원 후보가 예비 후보 가운데 적합도 1위다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적합도 1위로 나온 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이 역전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투표 50대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그래서 이걸 합산해가지고 후보를 확정하기로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당심을 완전히 배제한 100% 시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엔 뭐냐? 당심보다는 민심을 우선 반영했다라는 차이가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기결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경선 방식이 100% 시민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정화되어 있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 이 후보로서 확정되는 데에 기정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잠깐 아주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가 이미 예상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경선 방식이 처음부터 나경원 후보에게 불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선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시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 나경원 후보가 경선에서 취했던 전략과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취했던 전략을 각기 보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알다시피 강성보수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 활동 내내 이제 그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뭐 이게 유지하셨으니까요. 이건 이제 오해설만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요거는 이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소위 그 국회 그 현장에서의 빠루까지 들고 나오면서 보여줬던 그 원내대표 시절에 나경원 후보의 원내대표 시절에 그 강성한 보수 이미지로 나경원 후보가 일관했다고 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수 중도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려고 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강성 보수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화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근거가 뭐냐, 뭐 근거가 있는 거냐, 뭐 이거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왜 그러면 그 초반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을까?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 사실 그렇게 끌어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 입장이라든가 취재를 하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인 여성 후보와 국민의힘의 여성 후보인 나경원 후보의 격돌이라고 하는 게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구도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나경원이 우세하지 않겠어?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배제된 일반 유권자, 일반 시민의 선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경선 결과로 방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여성 후보 대 여성 후보의 구도는 사실 이제 민심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사실 그러길 원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왜냐면은 전 서울시장 이제 젠더 이슈가 그런 있었죠. 것들 때문에 이제 부각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자, 일단 잘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심 유권자들 마음을 사실 뛰어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비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로서 선거를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또 이제 내년도에 치러지는 이제 큰 선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선거에 조금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면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 다른 포인트가 있을 법합니다. 어떻게 김비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선하고의 연계성은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근본 선거,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의 쟁점은 바로 단일화입니다. 단언컨대 여권은 여권대로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고 야권은 야권대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은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이 두 번의 이제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지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난 3월 3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봉작가님 제가 만나서 녹음하고 있는 이틀 전 기준으로 본다면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 TV 토론이 있었고 주로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 정책 관련된 토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TV 토론을 봤는데 뭐 토론은 뭐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이제 김비님 또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얘기는 토론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그냥 뭐 의례적인 것 같다. 그냥 뭐 짜고 치는 모습도 아니냐. 뭐 너무 점잖 떠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김비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봉 작가님 많이 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차례 뵀는데 이렇게 계속 아까 파이팅 말씀하시고 치고받고 해야 되나? 아니 뭐 토론이 재미없고 많이 너무 세신데 우선은 이제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단일화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TV 토론의 인상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치중된 공격보다는 양쪽 후보 모두 정책 대결과 검증에 우선했다는 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상당히 수준 있게 진행된 토론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경선 후보 경선 과정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간에 좀 상처를 내야 한다거나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말씀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검증을 위한 상호 검증이었다. 이렇게만 좀 마무리를 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좀 기뻐진 경선이 않을까요? 아니다. 이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자, 저희가 이제 경선 결과에 대해 조금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김비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도 김비님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봉부롱봉봉 봉스 민심 프리즘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